안녕하세요, 백도입니다. 먼저 한국 역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된 고조선이겠죠. 물론 여기에는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논란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에는 고조선을 비롯한 수많은 고대 국가들이 있었고 중국에서는 하은주 또는 하상주라 부르는 세 통일 국가가 차례로 이어지는 시대의 처음인 한나라에 해당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논란이 많지만 이 역시 지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서양에서도 수많은 고대 국가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경우에는 이때에도 이미 훨씬 오래전부터 강력한 국가를 이루고 있었고 이뿐만 아니라 문명의 발상지로 유명한 중동이나 인도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지역에도 수많은 강력한 국가가 많이 존재했다는 증거가 확실하지만 이번에는 한중일과 서유럽 지역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700년대에 이르면 중국에서는 하운즈 시대가 흘러 마지막인 주나라의 중간쯤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로 고대 로마가 이때쯤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한 신화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역시나 이번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주나라의 경우에는 이름만 통일된 국가로 유지되었을 뿐 실제로는 주나라는 밀려나고 내부의 작은 세력들로 나뉘어 중국의 첫 번째 분열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런 혼란은 수백 년간 지속하다가 기원전 400년대에 이르면 형식적이나마 주나라의 소속이던 세력들이 완전히 독립해 국가 체계로 발전하고 이전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분열 시대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가 각각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이죠. 다만 이런 구분은 다른 의견도 너무나 많기에 단순한 참고일 뿐이지만요. 이 분열 시대는 기원전 200여년까지 이어지다가 진시황으로 유명한 진나라가 통일했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한나라가 재통일하는데요. 이 기간에 유럽에서도 작은 나라였던 로마가 서서히 유럽 대부분을 장악해 나가죠. 물론 자세히 따지면 아주 큰 차이가 있지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중국의 한나라가 통일하는 시기와 로마가 유럽 대부분을 장악하는 시기가 서로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200년쯤으로 기원 전후의 경계가 되는 원년까지 200년이 남은 때인데요. 중국을 통일한 한나라는 중간에 한 번 멸망해서 전환과 후환으로 나뉘어 불리는데 그 잠깐 멸망했던 경계점이 기원 전후의 원년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로마가 점점 발전해서 완전히 황제를 칭하면서 로마 제국으로 바뀌게 되는 시점도 이와 비슷하죠. 전환과 후환은 각각 200년씩으로 유지된 기간이 서로 비슷한데요. 그중 후환의 한가운데쯤인 100년경이 후환이 고조선을 멸망시킨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년쯤이 되어 후환의 마지막이 되면 바로 그 삼국지로 유명한 중국의 두 번째 분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삼국지는 조조의 위나라에서 정권이 바뀐 진나라가 삼국을 통일하며 끝나지만 그 통일은 오래가지 않았기에 분열시대 자체는 수백 년간 더 계속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열시대가 계속되던 와중에 400년경이 되면 앞서 한반도의 고구려를 이어서 신라와 백제도 느슨한 연합 수준에서 강력한 국가체계로 발전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이때도 유럽은 여전히 대부분의 지역을 로마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로마는 이때쯤인 395년에 동서양쪽으로 나뉘게 되죠. 물론 담당하는 황제만 나뉘었을 뿐 동서 로마 제국은 여전히 하나의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제국은 나눠진 지 수십 년도 되지 않아서 서로마 제국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 쪼그라들었고 결국엔 나눠지고 100년도 되지 않은 476년에 둘 중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해버립니다. 이후 서로마 제국이 있던 지역은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게 되죠. 한편 일본에서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나라가 난립하다가 현재 일본의 기원이 되는 야마토 정권이 일본 남부의 상당한 부분을 장악하는 시점이 이때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역시 증거가 부족하여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대략 400에서 500년대 정도로 예상됩니다. 물론 이 야마토 정권조차도 여전히 느슨한 연합에 불과했을 뿐이라는 의견도 많은 편이지만요. 그리고 500년대 중반쯤 서유럽에서는 수많은 나라 중 하나였던 프랑크 왕국이 서서히 성장하여 그 일대를 크게 장악하게 되는 시점이며 다시 589년 중국에서는 드디어 중국의 두 번째 분열 시대를 끝내고 수나라가 통일하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618년에 당나라로 바뀌죠.
다시 수십 년 후 645년의 일본에서는 일본이 강력한 국가체계로 개혁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이 시기부터는 큰 논란 없이 일본이 강력한 국가체계를 갖춘 것이 거의 확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이어서 676년에는 당나라와 신라가 연합하여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키고 한반도를 통일하지만 불과 수십 년 후인 700년경에 고구려의 유민들이 발해를 건국하기에 통일신라 시대라고 부르기보다는 남북국 시대가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한편 유럽은 이제 완벽히 강력해진 프랑크 왕국과 남아있는 동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난립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프랑크와 동로마는 기독교에 가까웠지만 주변 나라들은 기독교와 이슬람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의 경계가 되는 지점이 한쪽은 동로마 제국의 동남쪽이라고 할 수 있고 반대편은 현재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해당하는 이베리아 반도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이때인 700년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무려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베리아 반도에서 기독교 계열 국가들이 남쪽의 이슬람을 아주 천천히 남쪽으로 밀어내며 확장해 나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00여 년 후인 843년에 프랑크 왕국은 서중동의 셋으로 쪼개지게 되는데요. 이들은 각각 현재의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역사의 시작이 되지만 이 중 이탈리아에 해당하는 중프랑크는 얼마 가지 않아 다시 많은 나라로 나뉘거나 일부는 양쪽의 동서프랑크에 각각 흡수되기에 현재처럼 통일된 이탈리아의 역사는 아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의 동양에서는 그때까지 오래 계속되던 당나라, 발해, 신라의 삼국이 서서히 몰락하면서 세 나라가 거의 동시에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892년에 신라가 분열되기 시작해 후 삼국시대를 거쳐 936년에 고려로 통일되는데 그 중간인 926년에 발해 역시 갑자기 멸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당나라도 멸망하여 중국의 세 번째 분열시대가 시작되지만 분열은 매우 짧게 지속하여 976년에 송나라로 통일되죠. 물론 자세히는 큰 차이가 있지만 단순하게 본다면 거의 비슷한 시점에 당나라와 신라에서 송나라와 고려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동양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 때 서유럽에서는 분열되긴 했지만 그래도 형제가 왕이었던 프랑크 왕국이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서 962년에 현재 독일에 해당하는 동프랑크는 신성 로마 제국이 되고 987년에는 서프랑크가 드디어 프랑스 왕국이란 이름으로 바뀌며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인 1066년에는 프랑스의 한 귀족이 현재의 영국 지역으로 건너가 잉글랜드를 정복해 이것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영원한 라이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고려와 송나라가 있었고 서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신성로마 제국의 세 나라가 있었으며 그 동쪽에는 동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 주변에 크고 작은 수많은 나라도 있었죠. 이러한 모습은 수백 년간 큰 변화 없이 작은 국경 분쟁 수준의 전쟁만 거치면서 동서양 모두 상당히 오래 계속됩니다. 이러한 긴 기간 동안 이슬람권과의 전쟁을 벌이던 동로마 제국이 십자군 원정을 소집해서 서유럽이 이것에 응하기도 했고 이베리아 반도에서 아주 천천히 이슬람권을 몰아내던 기독교 계열 국가들의 활동도 십자군 원정을 계기로 더 활발해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서양 모두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르게 되자 각 나라의 내부는 서서히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죠. 송나라는 북방민족들이 세웠던 여러 국가의 공격을 막지 못하고 패배해서 1127년에 남쪽으로 쫓겨났으며 고려 역시 북방민족과의 전쟁을 벌이는 한편 1170년에 시작되어 100여 년에 걸친 무신 정권이 세워지기도 하는 등 국가 체계가 혼란스러워져 있었으며 서유럽에서는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되던 것과는 다르게 신성 로마 제국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왕보다 더 높은 황제가 군림하긴 했지만 그 실권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1200년대 중후반에 이르면 아예 황제가 임명되지도 않고 공석으로 남기까지 하는 시대가 계속되기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은 이름만 남았을 뿐 실질적으로는 작은 나라들로 분열된 상태로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죠. 다시 동양에서는 송나라와 고려가 북방민족인 몽골 제국과 전쟁을 벌이다가 1259년에 고려가 패배하여 몽골 제국에서 이름을 바꾼 원나라의 간섭기가 시작되고 송나라는 1279년에 완전히 멸망하여 원나라가 중국 전체를 차지하게 되죠.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강력했던 원나라는 서서히 힘이 약해져 갔고 반대로 고려는 천천히 조금씩 국권을 회복해 갔습니다. 그러다 1368년 중국에서 명나라가 건국되어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었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시기인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크게 본다면 당나라와 신라에서 송나라와 고려로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거의 동시에 명나라와 조선으로 바뀐 것이죠. 이때도 서유럽은 여전히 큰 변화 없이 영국과 프랑스가 강력하게 군림하고 있었고 독일에 해당하는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의 분열 상태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에서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오스만 제국에게 밀리며 몰락하다가 1453년에는 완전히 멸망해버렸죠. 하지만 반대편 이베리아에서는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슬람권 국가들을 아주 천천히 밀어내던 기독교계 국가들이 이때쯤에는 거의 다 몰아낸 상황이었는데요. 그런 수많은 기독교계 국가 중에서 훗날 스페인이 되는 두 왕국의 공통 요왕이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항해를 지원한 것이 바로 이때쯤인 1492년입니다. 이후 스페인은 아메리카의 수많은 지역을 식민지로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으로 유럽의 식민지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럽의 전 세계에 걸친 식민지 약탈은 동서양 양쪽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특히 그때까지 동양과의 무역을 독점하던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이슬람계 국가들은 아주 큰 타격을 받았죠. 수많은 식민지를 이용해 성장한 스페인은 1571년 오스만 제국과의 해전에서 크게 승리하여 이슬람권의 유럽에서의 활동을 위축시켰고 이로써 스페인은 영국과 프랑스에 이어 새로운 서유럽의 강자로 등극하게 되었지만 얼마 후 1588년 영국과의 해전에서 크게 패배하며 식민지 시대의 우위는 영국이 가져가게 됩니다. 훗날 대영제국으로 불리는 역사가 이때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나중에 이 대영제국과 거대한 라이벌이 된 러시아 역시 과거 몽골 제국이 전멸시키다시피 하고 간 무주공산이나 다름없는 곳에서 러시아가 그 일대의 주요 세력으로 성장한 것이 바로 이때쯤이었으며 동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그 일대의 여러 나라가 자칭하던 동로마 황제라는 명칭을 이때쯤부터 러시아가 쓰게 됩니다. 그리고 분열이 심해지던 신성로마 제국은 이 시기쯤에는 동쪽의 오스트리아가 성장하기 시작해서 분열되어 있는 신성로마 제국의 작은 나라들에게 점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던 때입니다. 한편 동양에서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미 이름만이 남아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분열과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요. 100여 년간 계속된 일본의 분열 시대가 1573년에 어느 정도 통합되고 이어서 1592년에는 일본이 조선과 명나라까지 침공하여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이런 한중일의 혼란은 계속되어서 1616년에는 훗날 청나라가 되는 금나라가 명나라와 조선을 공격했고 1644년에 결국 명나라가 멸망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한중일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청나라, 조선, 일본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죠. 이렇게 동양이 안정된 시기를 보내는 동안 서유럽에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식민지 진출이 계속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데요. 전통적인 라이벌인 영국과 프랑스는 물론이고 신흥 세력이었던 스페인이 서로 경쟁을 벌였죠. 신성로마 제국의 작은 나라들은 오스트리아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었으며 러시아는 시베리아를 개척하며 더욱 성장하고 있었고 오스만 제국은 여전히 기독교계열 국가를 위협하는 강력한 이슬람 세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1776년에는 영국의 식민지인 미국에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며 독립전쟁으로 미국이 건국되고 비슷한 시기인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서 혁명을 견제하려던 유럽 각국이 프랑스를 공격하자 프랑스의 정권을 잡은 나폴레옹은 방어에 성공한 것은 물론이고 반격에 성공해 유럽 대부분을 정복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신성로마 제국은 사실상 해체되어 버리고 계속해서 유럽 전체를 정복하다시피 한 나폴레옹은 1812년 겨울 러시아까지 공격했다가 패배하여 프랑스는 크게 몰락했고 이로써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 경쟁은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으로 정리됩니다. 바다로 진출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던 러시아는 남쪽으로 내려가 얼지 않는 항구를 얻으려고 했고 영국은 이미 인도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둘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충돌을 비롯해서 수많은 지역에서 본격적으로 경쟁했는데 이것을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합니다.
계속되던 유럽의 식민지 진출은 1840년 영국이 청나라와 아편 전쟁을 벌이며 본격적으로 한중일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1853년에는 일본의 검은색의 서양배가 나타나 커다란 충격을 주며 교역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1864년 조선에서는 고종과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 본격적으로 혼란의 역사가 시작되죠. 이 시기인 1859년 유럽에서는 여전히 소국들이 난립하고 있던 이탈리아 지역의 통일전쟁이 일어나 1870년에 드디어 이탈리아가 통일된 나라로서 역사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때 신성로마 제국은 이전에 나폴레옹의 프랑스에게 멸망했다가 프랑스의 패배 이후 독일 연방이란 이름으로 느슨한 연합국가로 복원되어 있었지만 그 전까지 이들에게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작은 나라 중 하나에서 성장하여 새롭게 주도권을 잡아가던 프로이센 간에 1866년 전쟁이 일어나 프로이센이 승리하여 프로이센이 독일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남은 오스트리아는 독일과의 관계가 약해집니다. 또한 1870년에 프로이센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해 독일을 완전히 통일하고 드디어 독일도 통일된 국가로서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보면 우리가 조선 후기라고 생각하는 1864년에 즉위한 고종 시절과 이탈리아와 독일이 통일된 국가로서 역사가 시작된 것이 거의 비슷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는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본의 침탈을 당하고 1910년에 완전히 병합되고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던 시점에 유럽에서는 각국이 오랜 기간 쌓인 갈등이 폭발해서 1914년에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죠. 끔찍한 참호전이 길게 이어지던 이 전쟁에 미국이 1917년 뒤늦게 참전하여 미국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되었음을 완전히 증명하게 됩니다. 1918년에 제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본국에서 혁명이 발생하여 긴 내전 끝에 1922년 소련으로 탄생했고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제국은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여 많은 영토를 잃죠. 하지만 이런 큰 전쟁을 겪고도 얼마 가지 않아 전 세계는 다시금 더 큰 전쟁에 빠지게 되는데요.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에 이어서 1937년에 다시금 중국을 침공하고 1941년에는 미국까지 습격합니다. 독일과 이탈리아도 1938년부터 1941년까지 거의 전 유럽을 침공하다시피 하여 이 세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세 나라는 1945년에 모두 항복했고 전쟁이 끝나면서 한국도 독립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에서 한편이었던 미국과 소련 간에 냉전이 벌어지는데요. 이러한 냉전의 영향으로 독일과 한국이 분열되어 1950년에 6.25가 벌어져 1953년에 휴전하였고 베트남에서도 1955년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무려 1975년까지 계속되었죠. 이러한 냉전은 1990년에 독일이 통일되고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하면서야 끝났는데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불과 수십 년 전 이야기이므로 드디어 여기에서부터 현재의 국제정세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